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도 3차 경찰 합격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승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경찰직 자체의 일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야간에서 했던 일이 멧돼지가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멧돼지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멧돼지를 마주치면 죽는데요. 걔는 이제 범인은 저를 보면 도망가는데 멧돼지는 저를 보면 달려드니까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멧돼지가 뛰어다니다가 이제 버스에 치였대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빌라 주차장에서 피 흘린 거 발견되고 하니까 얘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게 허위 신고가 아니었구나. 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추적을 하다가 이제 산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해서 이제 종결을 맺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불금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술을 드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보호 조치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보내시는 거. 이제 여자가 쓰러져 있으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깨워서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 여기 집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하면은 다 집이 아닌 거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안 간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 깨워가지고 이제 집에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출동하는 것마다 매뉴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지겹지 않고 되게 재밌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파출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접하는 거고, 만약에 경찰서로 가면은 자신이 담당한 부서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찰서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이게 합격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먼저 붙었을 뿐, 저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전날까지 그냥 포기하시지 말고 자기가 붙을까라는 이런 의심도 안 돼요. 나는 무조건 붙어.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자리 시험 전날까지 지키시면 반드시 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구급공제 세무직 합격생이라고 합니다. 세무직은 좀 간략히 말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납세자 신고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고 납세자 신고랑 세무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세법 회계를 안 하고 이제 세무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으실 텐데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 전에 그래도 최대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들어오시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끼리 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어렵고 납세자는 물론이고 세무 공무원도 막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거는 계속 공부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야근도 많습니다.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는데 야근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직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세무직 특성은 상당히 이제 부서마다 다르긴 한데요. 야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이제 민원이 또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돈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다투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민원인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따질 때도 있고, 특히 체납징수하는 쪽은 날마다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되는 이제 행사도 많고 회식도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직을 이제 오지 말라는 얘기 같아서, 제가 느끼는 세무직은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매년 개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모를 수가 있어요. 세법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세법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실제로 제2의 길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세무사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법인에서 세무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의 장점이 특화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 전산을 잘하면 전산으로 갈 수 있고, 인사나 행정을 잘하면 행정 쪽으로, 체납 잘하면 체납 쪽으로 이렇게 10년 이상씩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순환으로 돌리고 있지만 최근 한 10년 정도는 그 분야에 또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장점이 있다 싶으면 특히 영어를 잘하면 또 국제조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노력만큼 좀 많이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내가 실력으로 이렇게 뭔가 한 만큼 여기서는 많이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신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거에서 좀 손해를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무원 있으시면 대부분 이제 30년 이렇게 근무하시고 이럴 생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셔서 이 봉직 박람회를 통해서 좀 많은 걸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사회복지직 합격하고 올해 이제 9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이제 경기 남부 교행 붙어가지고 이제 발령 지금 준비 중인 이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6년에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불행히도 이제 제가 영등포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좀 이제 출소하면 전 처음 알았는데 다 영등포로 와가지고 다 출소 영등포역에서 일단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 직렬에 이제 앞으로 한 30년을 넘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첫째로 들었고, 이제 공부를 이제 제대로 이제 마음 잡고 한 게 올해 한 1월달 말쯤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쉴 때는 아예 푹 쉬고 공부하다가 오늘 정말 컨디션이 안 이러면 하루 온종일 쉬는 건 좀 그렇지만 2-3시간이라도 푹 자고 공부를 하면 좀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잘 땐 자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주말은 온종일 거의 공부를 하고 조금 쉴 때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도 좀 쉬고, 밥 먹을 때는 한자나 영어 단어 같은 거 100개 정도, 예를 들어 김밥 전국 가서 뭐 라면을 시키면은 조금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 바로 전까지 한 번씩은 그날 봤던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짜투리 시간을 조금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가서 좀 대박을 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좀 스케줄을 좀 만들고 대신에 이제 꾸준히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예를 들어 한 달 텀이든 일주일 텀이든 하루 텀이든 빠지지 않고 꾸준히, 대신에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인강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직에서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에 일단 저는 시험을 봐서 지방직에 들어오고, 근데 일반행정으로 시험을 봤는데 사회복지직으로 일을 줬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했는데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일단 주말이란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일반 행정으로 들어왔으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응하기가 처음에 또 어려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너무 제가 단점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지방직의 장점은 일단 요거 많이 모이고요. 여기 많이 일하니까 사실 일한 값 받는 건데 요거 많이 모이고, 저는 이제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 지방직의 최대 장점이 집에서 가까운 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걸어서 15분 구청으로 다녔는데 진짜 그거는 어디에 봐도 진짜 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인 것 같고요. 현관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지역이 처음에는 먼 곳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전라북도 광군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지는 인천이에요, 원래. 그래서 좀 멉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일하다가 언제든지 거의 웬만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업무의 기복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고요. 안 바쁠 때는 본인의 생활까지 챙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워라밸이 좀 완벽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아까 그 세무 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꾸준히 법공부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중에 이제 관리라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하나 어긋났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긋나 버리면은 수습이 불가합니다. 그건 아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안 했으면은 뭐 징계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는 지도라는 업무가 있고 관리라는 업무가 있고 회계, 홍보, 이렇게 구시군 단위에서 보면 크게 4가지의 업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회계는 말 그대로 돈 관리 하시는 거죠. 돈 관리 관련해서 예산 같은 거 집행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그런 업무고, 그리고 관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고요. 법정 사무, 투표소 설치, 관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투표서 섭외 이제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업무고, 제가 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도는 선거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해석해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제가 뭐 모르면 답변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그 TV 같은 데서 이제 선관위 광고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중앙선관위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직원 단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치자금법에 대한 홍보라든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지도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는 직렬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를 선택한 거를 지금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